1993년에 출토된 백제 대향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굴 출토 직후 향로에 최초로 공개되는 액선 분석 사진은 향로를 만드는 방법을 엿보게 해준다. 향로에서는 용받침과 몸체, 뚜껑과 새 장식 등 두 군데의 연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이어붙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74개의 산봉우리와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등장물들은 주물법을 이용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밀랍형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고나 부드러운 진흙물을 부어서 형틀을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은 저렇게 정교한 문양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향로를 주물로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액선 사진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주물 기법을 추정할 수 있다. 정교하고 섬세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형태의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향로는 밀랍을 이용한 실랍 주조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먼저 밀랍 틀을 만들어 안쪽에 칼집을 내고 다시 뒤집어서 손으로 밀어 올리면 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따로 만들어둔 장식을 붙이고 주물토를 입힌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가열하면 밀랍은 녹아내리고 주물토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 거푸집이 완성된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스가 생기고 매끈한 형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열 방식을 이용했다. 향로를 만들었던 백제 시대인 7세기 무렵에 합금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당시 구리의 주석을 혼합하는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이다. 보존과학실팀은 향로 안쪽에 붙어있는 주물동을 떼어내 합금의 재질을 분석했다. 시료에 구리가 있어서 향로의 주성분은 구리와 주석으로 밝혀졌다. 백제인들도 당시 최첨단의 합금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연 성분이 검출됐다. 아연 성분이 아주 미량이지만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연이 생긴 거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속공학을 하는 분들은. 왜 아연을 쓰느냐. 동시에 아연을 엮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엮느냐 하니까 틀에 부어 엮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아연을 넣어야지만 그 틀에 세세한 것까지 주물에 그 금속물이 녹혀 들어가면서 섬세한 문양을 재현이 됩니다. 향로에 표현된 산의 능선은 마치 손으로 빚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아연 성분이 첨가되면서 부드러운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향로의 표면에는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의 일정한 두께로 정교하게 금도금이 돼 있다. 당시의 도금 기법은 수은 아말감법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곱게 갈아낸 금가루를 수은과 섞는다. 이를 가열해서 녹이면 금과 수은의 혼합물이 된다. 혼합물을 한지에 넣고 짜면 남아있는 수은은 빠져나오고 반죽 형태로 남는데
이것을 청동의 표면에 손으로 직접 골고루 바른다. 마지막으로 약한 불을 가하면 수은 성분은 증발하고 금만 남아서 영롱한 빛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백제대향로가 1300년 동안 땅에 묻혔으면서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